안녕하십니까. 12월 13일 마감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잔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잔고는 966만원이고요. 마이너스 23만원입니다. 12월에도 초반에 조금 벌었다가 2주차에 들어와서 지금 벌었는 걸 조금씩 까먹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매매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람들이 몰려가는 쪽을 잘 안 가고 제 나름대로 제 생각대로 이제 다른 쪽에서 주로 움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한쪽으로 쏠려버릴 때는 거의 뭐 손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저만의 방법을 찾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보시는 분들은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손실이 좀 생겨도 뭐 심리적으로 그렇게 막 오늘 같은 날은 손실은 생겼지만 그렇게 오늘 뭐 왜 이렇게 했을까 이런 생각이 잘 안 드는 날입니다. 오늘은 할 만큼 했고 잃을 만큼 잃었다 이런 느낌이 드는 날이기 때문에 그냥 보시는 분도 23만 잃었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에서 제가 봤던 부분들을 전반적인 부분들을 제 생각대로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하셔가지고 매매는 각자 판단에 맞춰서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한경호 TV 틀어놓고 전문가들 이야기 듣고 이렇게 매매를 하지만 워낙 급등락이 나오고 있어가지고요. 사람들이 몰리는 곳은 들어갈 매수 주문 넣기 전에 벌써 다 올라가갖고 상한가 들어가 버리는 현상이 나오고 있고요. 빠질 때는 또 하염없이 빠집니다. 쭉쭉쭉. 그러니까 손절을 빨리 하든지 이렇게 아예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 안 하고 기계적으로 선을 딱 꺼놓고 여기 들어오면 매수, 그다음 여기 들어오면 손절 뭐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오히려 손실을 적게 볼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하는 방법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생각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힘겹긴 하지만 그래도 이 방법으로 해서 방법을 찾아야 그게 제대로 된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몰려가서 그냥 피를 말리면서 초를 다투면서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제 나름대로 방식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봤던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부분인데요. 미정시가 거의 강보합권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계속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연준 CPI 발표 나왔는데 예상치에 부합하게 나왔습니다. 3.1인가 뭐 이렇게 해서 거의 뭐 2점대로 다 왔기 때문에 물가는 어느 정도 잡혔다. 호재다 이런 느낌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오늘 저녁이 싶습니다. 파월 연준 회장이 이제 멘트를 하게 될 건데요. 뭐 멘트 해봐도 뭐 특별하게 뭐 이변이 없을 겁니다. 왜냐면 이미 다 알고 있고 12월에는 금리 인상 안 할 거라는 거 대부분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 이제 내년에 언제 금리 인하를 하느냐 하는 부분인데, 이것도 뭐 5월에 하나, 7월에 하나, 뭐 10월에 하나, 그건 내년 가서 볼 일이니까요. 그래서 특별하게 뭐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증시 보시면, 나스닥 지수 이제 저항대로 뚫고 위로 밀어 올렸습니다.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았죠. 그 다음 다우지수도 이미 앞쪽에 있는 전고점을 연고점이 되죠. 1년 최고치를 넘어서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독일 증시도 유럽 증시도 지금 돌파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반해서 중국 증시는 오늘도 약간 꺾이는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못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중국 증시하고 그 다음 우리나라 증시하고가 지금도 힘을 못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내 증시 하락한 거는 좀 어느 정도 버티다가 쭉 흘러내렸죠.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대충 뉴스를 보니까 요즘 최근에 가장 핫한 부분이 뭐냐면 대주주 요건 완화, 이게 가장 큰 부분이라고 봅니다. 12월이기 때문에 12월 27일이 될 겁니다. 아마 배당기산일이 되니까요. 그때 주식을 지금 현재 10억 이상인가를 가지고 있으면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유세금 세금 내야 되죠. 그래서 10억이라는 이상의 주식을 가진 큰 손들은 세금 안 내기 위해서 주식을 팔아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말에 가서 배당기산일이 되면 대주주 요건에 걸리는 사람들이 세금 안 내려고 던지니까 그 물량으로 인해서 지수가 내려가는 현상이 나옵니다. 그때 외국인들이 그걸 받아먹거든요. 그러면 그게 지금 12월 벌써 13일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외국인 입장에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가면
10억 이상 되는 사람들이 대주주들이 물건을 주식을 던질 거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우량주들을 던지겠죠. 많이 갖고 있는 물량들을 그 개인들이 단타 치는 이런 종목이 아니고 우량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10억 이상 가졌을 거니까요. 그러면 이제 그 던지는 거를 밑에서 받으면 되니까 지금 외국인 입장에서는 주식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외국인이 오늘 지금 거래소를 그 뉴스 나오고 나서부터 지금 외국인이 매도가 나오는 느낌인데요. 거래소를 1200억 정도 그리고 선물도 3200억 정도 매수해놨던 건 매도로 지금 좀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로 계속 가버리게 되면 12월 말이 됐을 때 그 주식을 던지게 될 거고요. 대주주 요건에 걸리는 사람들이 세금 안 내기 위해서 던지게 될 거고 그걸 밑에서 받는다는 입장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주식이 나와가지고 주가가 하락할 거라고 예상이 돼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올라갈 수가 없다는 얘기죠. 어제까지 올라갔던 이유는 대주주 요건 완화를 할 것 같다는 그런 뉘앙스의 그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정부에서 그 10억을 30억으로 이렇게 완화시키는 그럼 이제 30억치까지니까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30억 밑으로 있는 사람들이 안 팔아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매도가 더 적게 나올 것이다. 그렇게 되면 지금이라도 이제 외국인 입장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 거고 이런 상황에서 매수가 들어오면 올라간다. 이런 개념으로 이제 계속 올라가고 있었는데 이게 그 추경호 그 장관인가요? 그 기자들이 물으니까 대주주 요건 완화에 대해서 검토한 바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뉴스를 본 건 아닌데 그 한경화에서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질문하니까 검토한 적 없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당연히 이제 여론으로 봐서 그 공매도 금지하듯이 투자자들의 여론을 봐서 완화를 해줄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안 되네 이렇게 되니까 실망 매물 이런 느낌으로 해서 이제 밀리는 이런 느낌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판단해야 될 거는 그럼 대주주 요건 완화가 될 거냐 안 될 거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만약 된다면 이 매도하던 것들이 다시 또 매수가 들어와가지고 그 해외 증시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위로 쭉 올라갈 거란 얘기입니다. 갈 건데 이게 안 된다면 여기서 꺾여서 밑으로 내려갈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진다는 얘기죠. 지금 12월 2주차죠 지금 벌써. 그럼 다음 주 되면 마지막 주가 27일이 지금 수요일입니다. 아마 이때가 그 배당 기산일 갖고 마지막 날이 될 건데요. 그럼 일주일밖에 안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주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 대주주 요건에 걸리는 사람들은 이걸 빨리 결정을 안 해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안 하겠다 하면 지금이라도 조금씩 물량을 팔아가지고 대주주 요건 10억 넘는 사람들이 물량을 줄여가지고 그렇게 줄여놓고 그 다음에 이제 산타랠리 이렇게 올라가면 되는데 이건 지금 해줄 듯 말 듯 해줄 듯 말 듯 하니까 팔려 그러다가 예를 들어서 제가 30억을 가지고 있으면 29억을 가졌다고 치면은 이거 이번에 완화되면은 세금 안 내도 된다 싶으면은 안 팔아도 되잖아요. 굳이 사게 팔 필요가 없으니까 그건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있는데 만약 팔아야 된다면 지금부터 줄이면 되겠죠. 줄이면 되는데 이걸 해줄 듯 말 듯 이렇게 해버리니까 되겠지 그러고 안 팔고 있는데 안 돼버리면 이제 갈수록 위기감을 느끼죠. 안 되면 세금 내야 되니까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되면 팔아야 된다는 압박감으로 인해서 매물이 자꾸 나오게 될 거란 얘기입니다. 그럼 그 매물을 받아먹기 위해서 외국인 입장에서도 그 매물 나오면 밑에서 받아먹지 지금 바로 가지고 있나 싶어갖고 지금 높을 때 팔자 이러고 지금 매도를 해버릴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부분 때문에 시장이 상당히 하락 압력을 받고 있다. 미국 증시도 정고점 돌파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국내 증시만 이렇게 이상한 현상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될 거냐는 부분인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완화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이거 정부에서 무슨 뭐 시행령인가 해갖고 그걸 할 수 있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해줘보면 돼요. 그냥 국회 통과할 필요 없이 되는데 그걸 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때 그 문재인 정부 때 그 10억 원을 낮춰가지고 뭐 5억인가 낮추려고 하다가 이 금액이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하다가 그 욕을 엄청나게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일반 그 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부자 감세 느낌이 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식 투자 안 하고 있는 일반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세금 좀 걷어가지고 30억치 갖고 있는 사람들 세금 좀 걷어가지고 일반 사람들은 나눠주면 좋은데 그거 세금 걷는 거를 안 걷는다는 얘기는 대주주한테 돈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 준다 이렇게 돼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내년에 총선이기 때문에 해주는 건 어렵잖아요. 해주는 건 윤석열 정부에서 해주면 되는데 해주고 나면 그걸로 인해서 엄청난 공격받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 투표해서 표 숫자는 저를 포함해서 서민층이 많다는 얘기죠. 그럼 그거 갖고 막
야권에서 공격했을 경우에 방어가 안 되기 때문에 섣불리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해줄 수는 있지만 해주고 나서 뒤에 선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눈치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마도 이거 선거 때문에 눈치 보다가 못 해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안 된다에 한 표를 걸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시장은 눌릴 위험성이 있다. 근데 이 결정을 빨리 못한다는 얘기죠 또. 왜냐면 지금 된다 안 된다를 말해버리기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전부 다 눈치 보고 있으니까 의사결정을 못하는 거죠. 경제부총리도 아마 못하고 있고 대통령도 말 못하고 있고 여당에서도 말 못하고 있죠. 지금 말하면은 표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눈치 보고 이제 상황 봐가지고 괜찮다 싶으면 이야기하자. 이런 식으로 지금 끌고 가니까 이게 더 악재란 얘기입니다. 불확실성 있는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긴가민가 하는 이것 때문에 끌어올리지를 못하고 자꾸 밀리고 있는 이런 현상이다. 이게 오늘의 어떤 흐름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계속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이러다가 이제 또 완화 된다 이래버리면 그 재료로 인해서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겠죠. 그때는 이제 뛰어 들어가야 됩니다. 우량주 쪽으로 해서 뛰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은 아직까지는 안 될 것 같다는 느낌 그렇게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종목 부분인데요. 오늘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나와버린다는 얘기예요. 꼬리가 쭉 달려버리는 겁니다. 잘 끌어올리다가 시장이 그런 현상이 나오니까 쭉 밀려버리는 현상.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이렇게 뒤로 후반에 밀려가는 지수가 밀리니까요. 지수가 쭉 밀려 내려가니까 끌어올리다가 대부분 다 이 종목들이 하방에서 밑으로 끌려 내려가는 그런 그림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다가 음봉 나오는. 그래서 웬만한 종목들은 다분히 밀려버렸기 때문에 오늘 뭐 특별하게 볼 게 없을 것 같고요. 밀려버리면 이게 또 꽝입니다. 밀렸으니까 내일 올라가겠지 이게 아니거든요. 내일 새 출발이니까. 그 다음 오늘 신규 종목인데요. 블루엠텍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거 따상 가려고 그러다가 오늘 밀렸죠 또. 어제 따상함 했기 때문에 따라가는데 이게 계속 따상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름이 머티리얼 이런 게 들어가야 돼요. 자, 그 다음 어제 LS 머티리얼즈는 어제 따상 해갖고 300% 떴는 데다가 오늘 또 30% 상한감 더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올라갔고요. 이렇게 몰린다는 얘기죠. 그 다음 특징적이었던 게 네오셈이라는 이 종목이 상한가 들어갔는데요. 이게 또 CXL 어찌갖고 이게 이제 반도체 쪽에 뭡니까 회로 내부에 어떤 데이터 어떻게 하는 이런 기법인 것 같아요. 이게 온디바이스 온디바이스 할 때는 제주 반도체가 급등했었죠. 이거 대장격이었는데 온디바이스는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좀 쉬고 이 네오셈이 또 CXL 어쩌고 해갖고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이것도 안 풀리고 아마 좀 더 날아갈 것 같은 느낌입니다. 되게 강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점으로 날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얘가 올라가니까 이제 비슷한 종목들이 따라 올라가는 겁니다. 퀄리타스 반도체 얘는 온디바이스 할 때도 올라가다가 또 여기서 또 걸려 올라가는 것 같고요. 코리아 스키트도 올라가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건 잡으려면 대장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오셈을 뜨더라도 위에서 잡는 한이 있더라도 얘를 잡아야지 뒤에 가는 2등주 이런 건 잡아놓으면은 오히려 더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린다면 얘를 노리는 게 맞지 않을까. 이게 오늘 좀 특징적인 종목이 아니었나 싶고요. 그 다음 와이드 플래닛 이 종목은 또 상한가 점으로 갔습니다. 이거 진짜 너무하죠. 한국경시 지금 폐해입니다. 이거 지금 만 얼마까지 갔는데요. 이거 아마 12 전환 물량이 17,000원인가 기치시면 돼. 계속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끌어올리면 돈으로 안 메꿔줘도 되죠. 그래서 작정하고 올리는데 이거 한동원 관련주로 묶여버리는 바람에 이런 현상이 지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가 막 급등하니까 대상홀딩스도 덩달아서 올라가려고 이제 2등 느낌이고 다른 종목들은 지금 잘 못 따라 올라갑니다. 뒤로 거꾸로 밀리는 현상.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지금 말도 안 되는 현상이 나오고 있다. 대충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진 종목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제 조리독감 관련해서 4종목 가지고 있었고요. 동화약품 이 종목 제가 어제 가지고 있었지 싶은데, 이건 이제 판콜, 독감 관련해서 가지고 있었는데요. 일단, 오늘, 조리독감 관련해서 3종목을 손절했습니다. 그리고 대성미생물 하나만 남겨놨습니다. 이 대성미생물이 좋아서 남겼다기보다는 4개 가져가니까 4개 다 밀리죠. 그래서 아침에 시간에 걸려서 두 종목을 100만원씩 해갖고 두 종목을 정리해버렸고요. 그 다음 이글벳은 손절했습니다. 손절하고 해가지고 정리하고 하나만 남겨놨습니다. 지금 이쪽으로 돈이 갈 조리독감이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지금 시장이. 그래서 조리독감이고 나발이고 아무리 퍼지더라도 지금
닭이 문제가 아니다. 닭하고 오리가 지금 눈에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다 던져버리니까 결과적으로 또 여기까지 버텼다가 다 정리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나마 제일 대장격으로 보이는 대성미생물 한 종목만 100만원치만 남겨놓고요. 이것도 지금 다 줄어갖고 100만원 아니 97만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금 한 4% 손실 났네요. 그래서 요거 지금 100만원 남겨놨고요. 나머지는 다 팔아버렸습니다. 정리했고요. 그 다음 그 동화약품은 그거 하기 전에 국제약품 먼저 할게요. 이거 단일가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됩니다. 안 밀리죠. 지금 그 독감이 계속 퍼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대도 안 하게 수익도 안 나는데 설명 길게 하면 오히려 짜증날 수도 있겠는데 그래도 제가 했던 이유는 또 설명해야 되니까요. 원료약품 쪽입니다. 국제약품이. 그 뭡니까 중국 폐렴 이쪽은 괜찮은 것 같아요. 질본에서도 중국 폐렴은 예전보다 더 작게 나오고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그쪽은 유명한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독감은 많이 번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감 감기약 부족 뭐 이런 뉴스를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원료약품이 많이 쓰일 것 같았어. 그리고 많이 떨어졌죠. 많이 떨어졌으니까 한 번쯤 더 떨어지면 거의 다 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만약 더 떨어지더라도 이 선 정도 밑으로는 안 내려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이 종목을 오늘 잡았는데 하루 종일 눌러가지고 못 올라가고 있다가 마지막 종가 때 껑충 뛰어가지고 이렇게 딱 못됐게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카톡이 열심히 움직이네요. 요 종목을 200만원 잡았다가 또 일부 손절하고요. 국제약품 140만원 정도 현재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지고 있고 그 다음 그 동화약품인데요. 이 종목은 원래 100만원 가지고 있다가 지금 300만원 더 잡아가지고 총 400만원을 잡았습니다. 이걸 왜 이렇게 했냐면 국제약품이 제일 지금 이 테마에 가장 강력한 종목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보면은 중국의 그러니까 폐렴 나왔을 때 그때 수젠텍이 진단키트 쪽입니다. 강하게 대장으로 가고 그다음 인공호흡기 쪽에서 메가이시스가 이제 부도장격으로 가고 그다음 경남제약이 강하게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고 국제약품 강하게 가고 이렇게 그림이 나왔는데 지금 진단키트는 코로나 쪽 연결이 안 되면은 얘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인공호흡기도 지금 독감 때문에 인공호흡기는 또 아닌 것 같거든요. 그다음 경남제약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얘는 왜 올라간지 이유를 몰라가지고 그래서 얘는 아닌 것 같고 해서 오늘 빠졌죠. 얘는 안 건드렸고 그다음 국제약품은 어느 정도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원료의약품 쪽이니까. 그래서 얘를 잡았는데 문제는 이 종목이 실적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여기다가 비중을 많이 실을 수가 없었어요. 마음 같아서는 얘를 200만원 하고 동화약품 200만원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이게 불안해가지고 뭐 갑자기 거래 정지 뭐 이런 식으로 나와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적 안 좋으면 제가 불안감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얘는 그냥 140만원 정도만 가지고 있고 100만원만 맞출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 동화약품은 그나마 실적이 괜찮은 것 같아요. 가스알명수 뭐 판콜 이런 쪽이니까. 그래서 만약 독감 쪽으로 해서 유행을 한다면 좀 안전하게 많이는 급등은 안 하더라도 안전하게 올라갈 수 있지 않겠냐 싶어갖고 얘를 4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비중이 지금 상당히 좀 이상하게 잡혀 있는데요. 동화약품 400만원 가지고 있고 국제약품 140만원 그럼 대성미생물 한 97만원 정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어제 시간에서 제가 뭡니까 우크라이나 재건 쪽에 뭐 알 것 같아서 SY하고 유신하고 한미글로벌하고 현대보다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게 전부 다 밀려버렸어요. 그래서 이거 손절하면서 손실이 또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요즘 오늘은 계속 얻어맞았습니다. 여러 각도로. 그리고 단타로도 뭐 매매해봤는데 제대로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늘은 저 자신한테 매매는 실패를 많이 했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내려가는 거 손절하는 것도 어쩔 수 없었으니까 손절할 건 손절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 나름대로 이제 조금 승부 거는 쪽으로 이렇게 구상을 해서 하고 있으니까요. 일단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는 특별한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대충 이 정도 흐름이었고요. 뭐 2차전지 쪽 밀리고 뭐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죠. 시장이 밀리고 있기 때문에 대충 이런 정도로 하루 마무리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내일은 독감 관련한 부분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요. 시장이 안 좋다면 이쪽으로 상승세가 한번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많이 빠졌으니까 내일 또 빠지면 여기도 추가로 좀 더 잡아도 되지 않을까 싶고 그 독감 관련주가 반등 나올 쯤 요런 느낌 시장이 안 좋을 경우에 그런 느낌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 싶고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이 대주주 요건 완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대통령께서 지금 그 해외 순방 중이라 가지고 여기서 결정을 당장 내일은 내리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오늘이 지금 수요일이니까요. 목금 이번 주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하더라도 다음 주니까 이 불안감, 불확실성 때문에 시장이 계속 밀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충 이렇게 해서 오늘 그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